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재입니다. 이제 학생이 이 지문을 이해 못한다면 이렇게 지금 현재 체크된 거 알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아의 계속적인 생존이 임신부 생명을 위험, 그죠? 그러면 태아하고 임산부죠. 위협하는 경우를 통해서 그럼 다 지워도 되죠. 실제로는 이 두 개의 관계잖아. 그지? 그럼 얘는 태아는 생존이고 임신부는 위협당하는 거지. 이 두 개만 있으면 되죠. 맞지? 그러면 경우에 임신 중절이야. 임신 중절이가 아니라 임신 중절. 결혼하면 안 되지. 어쨌든 임신 중절이라는 거 뒤에 또 나오겠지. 그러면 이게 임신 중절에다가 첫 번째는 도덕적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 허용 가능성 없어도 되고 이거 도덕적 기준. 분석해보자 쭉 없었는데 이것도 분석이야.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도 있지. 경우를 통해서 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태아, 임산부, 생존, 위협, 임신 중절.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임신 중절이겠고. 근데 도덕적 분석이고. 그 경우 없어도 되고, 임신은 비록 태아가 생명권을 갖는 인간한테라도 태아를 중절할 권리. 그럼 중절만 있으면 되니까 임신 중절 아까 했으니까 쭉 없었지. 이렇게. 필요가 없다고. 이 단어밖에. 자, 태아의 계속적인 생존이 생명의 위협이 될까지 나와. 임신을 함으로써. 그것은 최종적으로 자기 방어. 그러면 자기 방어. 맞지? 그러면 한 단어, 두 단어 하고 이거 하고 요것만 있으면 되는 건데 주르륵. 그러니까 몇 글자가 안 되죠. 5글자 이상이 안 되죠. 자, 물론 태아의 죽음을 유발하는 것은 임신부 자신이 아니라 물론 그러면 이렇게 쳐야 되고 의사, 그죠? 그 다음에 다른 대리인. 이것도 특이한 거예요. 의사만 한 줄 알았는데 다른 대리인. 그치만 쫙. 차이는 아까 도덕적이라고 했잖아. 결국 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 그죠? 그러면 이거 생명이 없어도 되죠? 위험만 있으면 되죠? 그러면 A 아까 태아는 뭐를 냈었어요? 동그라미를 했었죠? 임산부는 세모로 갖고 임산부가 A인데 세모.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 임산부면 그럼 세모네요.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을 쭉 없애. 혹은 다른 사람. 의사 죽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 그럼 의사. 그럼 의사 네모. 그럼 이렇게 연결해 놔야죠. 됐어요? 근데 요청이라는 건 또 필요하죠. 그러니까 동그라미는 뭐였어? 태아, 세모는 임산부, 그럼 얘는 위협당하고, 그러니까 삐족하고, 그게 의사, 요청했다는 거지. 그러면 A는 또 누구야? 산모, C가, 의사가, 그죠? 태아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 허용할 가능성을 보인다. 그러면 지우면 되죠? 그럼 가능성, 가능. 즉, 우리는 추격하는 자인 태아를, 그쵸? 태아는 뭐였어요? 동그라미. 추격당하는 자인 임산부가, 그럼 요거 하나가 더 있을 뿐이네요. 그죠? 네? 그러면 임산부는 세모, 제3자로 하여금. 똑같은 말만인데, 하나도 틀린 게 없이 이거 그대로 반복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다 필요 없네. 사실은 해봤더니. 이거 그대로 재탕한 거네, 여기. 이해돼? 네? 예.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전반적인 추격 문제, 이거 다 지워도 되죠? 면밀히 검토, 당연히 면밀히 검토하고 있잖아. 가정도 다 필요 없잖아. 그럼 가정이란 게 분석 대신에 가정이란 거. 아까 분석 시험. 가정도 시험. 병에 걸린 A가 죽지 않기 위해, 그럼 A, 병에 걸리는 세모네야? 우리랑 논리 똑같잖아. 어떤 약품이 있다고 치자. 약품이래. D라는 사람이 그 약품을 가지고 있는데, D는 A가 죽을 경우에만 D라는 사람이 약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자.
D는 A가 B를 죽일 경우면 A를 줄 것이라 하자. A가 B를 죽일 경우. 자, 죽지 않기 위해서, 그죠? 죽지 않기 위해 필요한 약품인데, D, A가 B를 죽일 경우에만, 그죠? A는 그럼 임산부여야 되네? 똑같은 상황으로 그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 논리가 똑같으니까. 임산부는 세모, A가 B를, 그죠? 태아를 죽일 경우에만, 그죠? 그러면 이 D는 의사겠네? 맞아요? 아, D 의사 아닌데요. 약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의사라고. 그죠? 의사랑 유사한 구조라고. 가지고 있는 건 왜 자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차이점만 하면 되고. 구조는 똑같다는 거네. 그럴 때 A에게 약품을 주잖아. 중절약. 게다가 A는 약을 구할 방법 없지. 의사가 아니니까. 이런 경우에 B의 계속적인 생존은 B, 태아의 생존은 A의 생명에 위협이 되잖아. 똑같잖아.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똑같아. 그죠? 임산부는 태아를 살해한다. 똑같잖아. 그러나 A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B를 죽이는 게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아, 보통은 허락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또 나오겠네. 시험 의문문. 이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추격자를 죽이는 통상적인 경우가 다른가? 그러면 이 경우 요거지 이만큼 경우하고 이만큼 하고 뭐가 다른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에 와서. 아니야? 가장 간단한 대답은 이 경우 B의 계속적인 생존이 A의 생명에 위협이 되기는 하지만 B에게 A의 생명을 빼앗는 죄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뭐야? B는 누구야? 태아에게 이거의 생명을 빼앗는 죄는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그런 죄를 지으려는 시도가 없잖아. 태아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낮춰줘. 이만큼이지. 이건 남일 때지. 태아가 아니라 A와 B의 관계에 있어서 약을 줄 때 D가, 그지? D가 태아의 계속적인 생존이 임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치? 이거 아까 나왔지? 필요한 약품을 얻기 위해 다른 생명을 빼앗을 요구당하는 이런 상황은 자, 필요한 약품, 이거 뭐야? 임신 생명이 위협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약품을 얻기 위해 다른 생명을 빼앗도록 요구당하는 사람의 경우가 비슷하고, 이건 누구야? 다른 생명을 빼앗도록 요구. A, D가 A한테. 아, 생명을 위협을 가는 추격자를 죽여야 하는 통상적인 경우와 같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건 태아는 특수한 경우라는 거지. 태아는 임산부의 생명이 위협되기는 있기는 하나 빼앗는 죄는 짓지 않는다. 태아는 죄가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네. 근데 여기는 죽이려고 하잖아. 네. 일반인이니까. 그 차이만 잡으면 되는데 구조가 똑같은데 질문한 거야. 네. 그거 2번 풀어주세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다 똑같다는 거잖아, 완전히. 육가의 노지를 약화시키고자 한다. 어떤 주장을 반박해야 하는가? 태아의 죽음을 유발하는 것이 의사나 대리인 경우 도덕적 해임 아니지. 요청했으니까 안 되지. 그지? 태아가 계속적인 생존이 임산부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이외의 임신 중에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건 안 나오지. 있는지 안 나오는지. 내용이 약품이 없으면 생명이 위험한 사람이 그 약품을 얻기 위해 제3자를 죽이는 일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와 안 나와? 네, 도덕적 문제. 여기 뭐라고 나왔어? 도덕적에 대해서 아까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A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B를 죽이는 일은 도덕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고 살해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지?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왔어? 없다. 그러면 허용될 수 없다. 악품이 없으면 생명이 위헌 살인 괴롭힘을 피해 상대를 죽이는 소리. 이거 그건 문장이 그대로 나오는 건데. 여기 없다고 나왔는데 이건 뭐 그러냐 이건? 네. A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B를 죽이는 일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나왔잖아. 네. 그럴 수 없는 것은 통상적이 어떻게 다른가? 계속 위협되긴 하지만 죄가 없다는 것이다. 이거하고는 다르잖아. 그럼 죽일 수 있다는 거네. 네, 그 반박하려면 아, 있다라고 해야 되지. 네. 아. 네, 근데 보면 3번도 그러면은 그 어떤 주장을 반박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허용될 수 없다를 있다로 바꿔야 된다는 거지. 어떤 주장을 반박해야 하는가? 요거만 바꾸면 된다고. 됐어? 아, 네. 그러니까 반박문이 아니라 이 주장을 반박하면 위크의 논리가 완전히 깨져버린다고. 어떤 주장을 반박해야 되는가? 됐어요? 네.